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람은 그의 친구를 선택함으로써 그 자신을 보여준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7가지 유형을 탐구합니다. 장자는 아첨하는 자, 어리석은 자, 참소하는 자, 선량한 자, 해롭게 하는 자,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 채널을 시청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 당신이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바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배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는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마음의 근육은 사랑으로 키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병들듯이 비관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것도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버려지듯이 나의 중심 없이 남의 들러리로 사는 삶은 결국엔 후회만 남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떠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첨하는 자. 아첨은 마치 독이 섞인 강물과 같습니다. 독이 섞인 강물은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해를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아첨하는 사람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독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첨은 진정성이 없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와 야심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가시밭길에 놓인 돌과 같습니다. 가시밭길에 놓인 돌은 걷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마찬가지로 아첨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해물이 되어 우리를 상처 입히고 망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아첨은 비현실적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 계산된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신념을 부정하고 훼손시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독이 든 사과와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첨은 사실적이지 않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얼굴 뒤에 숨겨진 진면목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말이든 써먹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뢰를 속이고 배신합니다. 마치 호랑이의 굴에 머리를 들이밀면 손바닥이 깨어진다라는 속담과 같이 아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에 얽매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는 결과로 자신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소인의 몸과 가치는 그 뜻을 보는 데서 오고 위인의 몸과 가치는 그 굴레를 보는 데서 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첨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실제로는 무너지고 그들의 속내와 의도가 드러날 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첨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의 진심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첨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간질하는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며 그들의 비현실적인 말과 행동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빈정거리지 않고 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첨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 자신의 원칙과 도덕적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신념을 지키며 남을 아첨하지 않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양반이 한 자리에 만나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첨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마치 맑은 호수에 독이 든 독사냥꾼과 같습니다. 호수는 맑고 평화로우나 독사냥꾼이 독을 뿌릴 경우 그 맑은 물은 독으로 오염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첨하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인간관계에 독을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신뢰와 안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눈이 닿는 곳에 꽃을 피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아첨은 단기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실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자는 뱀의 꼬리를 밟으면 뱀은 물어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첨하는 사람들의 진심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첨은 때로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첨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그들을 거부하고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첨하는 사람들은 복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조종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와 진실된 소통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사람들은 마치 말벌과 같습니다. 말벌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주변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사람들은 남의 실수나 약점을 찾아내어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참소하는 사람들은 마치 불쌍한 토끼와 같습니다. 토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냥감이 되기 쉽고 불행하게도 그들의 약점과 속도를 이용하여 사냥꾼에게 사냥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들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참소하는 사람들을 물고기 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떼는 한 마리의 리더가 앞장서고 그에 따라 다른 물고기들도 그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참소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악의적인 비판을 시작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도 따라서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됩니다. 참소하는 자는 마치 귀모거리가 나를 쳐다보며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귀모거리는 남의 약점과 실수를 탐지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자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어 그것을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마치 귀모거리가 나를 향해 비웃음으로 나를 맞추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여 그들을 상처 입히며 괴롭히는 행동을 취합니다. 참소하는 자의 행동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과 조롱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마치 귀모거리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도 인간관계를 위협하며 분열을 초래합니다. 또한 참소하는 자는 비난과 조롱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마치 귀모거리가 농담과 비웃음으로 주변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인간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소하는 자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동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소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참소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조심하고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선량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 선량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는 마치 백조가 어둠 속에서 무거운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조는 그 아름다운 우아함과 날개짓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어둠이 그 날개를 가로막고 힘들게 만들어 매듭짓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도 그들의 아름다운 선의와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편견에 끌려 움켜쥐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배반하며 그들의 선의와 인정을 무시합니다. 마치 어둠이 백조의 날개를 가로막고 그 아름다움을 매듭짓는 것처럼 선량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는 그들의 선의를 억압하고 어둠 속에 몰아넣습니다. 장자는 선량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편견에 끌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멈추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백조의 날개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의를 발휘하며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억압하는 자가 억압당하는 자보다 더 억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취하면 결국 자신도 그 억압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조가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것처럼
선량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도 자신이 억압당하고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량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의 행동에 주의해야 하며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어야 합니다. 남의 과실을 훔치는 자. 남의 과실을 훔치는 자는 마치 가려운 부분을 긁어서 상처를 입히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은 가려운 것을 긁으려고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상처가 더 커지고 아픔을 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과실을 훔치는 자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남의 과실을 훔치는 자는 어린 나무에게 햇빛을 빼앗아 성장을 저해하는 그늘과 같습니다. 그늘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햇빛을 막고 어린 나무의 성장과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과실을 훔치는 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성장을 억압하고 그들의 발전을 막습니다. 이상 조언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